어떻게 내 인생 1년치 운을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한 달 전부터 이 영상을 공개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미리 알고 대비하자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병인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병인월 총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병인월 절입일은 2024년 2월 17시 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주로 나타내면 갑진, 병인, 무술, 신유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자본 질서를 보호하던 세력이 있었는데 새로운 세력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서가 변화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자본 질서가 새로운 자본 질서의 요구에 의하여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잘 생각해보면 총선 직전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정책 방향들, 특히 경제 정책 방향들이 국민의 요구에 맞게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구 세력이 아닌 신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맞지만 모두들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예측하건대 그 변화의 트렌드는 어떤 자본 중심적인 산업에서 생산과 소비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월의 원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입춘에는요 12월 말부터 내가 차근차근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천천히 실행해가는 시기입니다. 주변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일은 정해진 때에 실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병인월에는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고 또 새로 들어온 후배들 신입들에게도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미 설명은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서로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는 작업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다듬고 정해진 때에 맞춰서 일단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미루지 마시고 안 좋은 상황도 결국 모두가 안정화로 이끌어갈 테니까 그때그때 부족한 것은 체크해서 채워 넣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총운의 대략적인 설명인데요. 2024년 2월달 갑진년 병인월은 새로운 해의 시작임과 동시에 월운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뭔가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치 계획을 내가 직접 세워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지나면서 어떤 보완할 점, 수정해야 될 점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직접 계획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내 인생 1년치 운을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한 달 전부터 이 영상을 공개한 거니까 잘 봐주세요. 큰 목표와 중간 목표를 세우는 방법. 우리 인생을 10년 단위로 봤을 때 2년씩 큰 마디의 운들이 지나가는데요. 용신운, 희신운, 지속운, 확장운, 중하운 총 이렇게 5가지가 2년씩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갑진년에 내가 어떤 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서 그것을 큰 목표로 설정하시면 될 텐데요. 자, 먼저 용신운인데요. 인월, 묘월, 진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용신운에 해당합니다. 갑진년부터 을사년까지요. 그래서 이 용신운에는 큰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큰 가닥을 세우시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어떤 학생으로 성장할지, 또 직장인이라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싶은지, 또 내가 가장이라면 우리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가장이 될 것인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형용사
편차가 붙는 인물이 되시면 됩니다. 다음은 희신운입니다. 자축월과 4, 5월생은 이번 갑진년부터 을사년이 희신운입니다. 자, 이 희신운에는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뭔가 과감한 도전을 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요. 내가 기존에 만났던 사람과 이별 후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새로운 변신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요. 이처럼 기존에 했던 것들에 용기를 더하여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는 낯설지만 설레는 도전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희신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미 신유월생의 지소군입니다. 이 지소군은 뭐냐?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좀 더 보완하고 강화하고 숙달되게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군의 시기에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업도 번창할 수 있고 내 직장에서의 입지, 가정에서의 입지도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키워드에 맞춰서 1년 혹은 2년, 을사년까지의 2년치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에 여러 제안들에 의해서 해왔던 일들 중에서 야,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것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들을 보완하고 강화하여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주변에서의 이미지 강화도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확장운인데요. 유술월생, 해자월생은 2024년 갑진년이 확장운입니다. 자, 유술, 해자월생의 이 확장운은요, 지소군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강화하고 안정화를 꾀하는 시기라면 이 확장운의 시기는 내가 좀 더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먹거리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는 대외 활동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면에서는 어떤 운과도 다 동일하지만 외부 제안이 먼저 들어오고 내가 그 제안을 수락하여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유술 해자월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동안 이런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시는 한편 들어오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A라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너는 B라는 사업을 하고 있네. 우리 이 A, B를 합쳐서 새로운 개념의 좀 더 발전된 A, B라는 사업을 진행해보자 라는 식의 어떤 콜라보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세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1년치 목표를 이렇게 용의신, 지속은 확장운을 구분하여서 세웠다면 무기토를 중심으로 분기점을 세워서 그걸 중심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자, 중화운은요, 내부와 외부의 어떤 변화를 살펴서 안정감을 찾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10년 중에 무기토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큰 중화운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작게는 월운에서 중화운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1년치 계획을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중간 피드백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갑진년의 경우에는 무진월, 기사월 이렇게 4월과 5월에 중화운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활용 분야에 있는 유술, 해자, 묘진, 4, 5월생들은 이 무진월의 외부 변화를 파악하고 경험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경험을 쌓으라는 말이고요. 자, 반대로 자축, 인묘월, 그 다음에 오미, 신유월 생들은 기사월, 5월달이 중화운으로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만큼 잘 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기초 분야인 자축, 인묘,
오미 신유월생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부족하다면 좀 더 반복 숙달해서 그 일이 익숙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어떤 감정으로 내가 이 일이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을 살피는 과정을 진행해 주셔서 그 이후의 계획들을 수정 보완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마지막으로 삼합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내가 태어난 월에 맞는 삼합 달이 또 있습니다.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 인호술 이렇게 4개의 삼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월생이다 하면은 신월, 자월, 진월이 삼합 달이 되는 거고요. 인월생이다 그러면 인월, 5월, 수월이 내 삼합 달이 되는 건데요. 중간 도착점으로서 이 삼합 달을 1년치 계획에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이 목표에 도달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 신, 자월에 각각 구독자 수가 이만큼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진월에 10,000명, 신월에 15,000명, 자월에 2만 명 이런 식으로 중간 결산 목표 지점을 설정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합 달에는 반드시 사람이 한 단계 발전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발전이 저해되거나 혹은 내 내면의 문제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중간 어떤 점검점을 잡아주시고 내가 무슨 문제로 이게 계획이 틀어졌는지 결국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삼합달에 좀 더 노력해서 앞달에 못했던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혹은 앞달에 너무 과잉 성과 달성을 했으니 이 뒷달은 좀 쉬엄쉬엄 해도 된다. 에너지 조절, 자원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완전 꿀팁이었는데 제가 알려드려 버렸네요. 여기에 더해서 사람은 누구나 10년에 한 번씩 그 대운이 바뀌게 되는데 육신의 생화극제라는 것으로 내가 이 10년 동안은 이런 일을 겪게 될 테니 이런 식으로 준비하세요 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이 1년치 운세와 월운을 조금씩 조정하면 되는데 정말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10년짜리 계획을 굳이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계획을 갖고 움직일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움직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요걸 중심으로 짜놓으면 이 시기에는 이런 풍파가 닥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잠시 쉬었다 가자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공부하시거나 사주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번 대운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이 대운을 지나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고 또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사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 탁수 확신하는 바이고요. 자, 이렇게 2024년 갑진년 병인월 운세 총운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병인월에 맞춰서 세세한 계획을 직접 짜보시라고 한 달 일찍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계획 짜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태어난 월별로 병인월에 어떤 운세를 맞이하게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